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해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웠던 어제 케이스하고 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도 서로 상호 비교하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져놔야 돼요. 다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냐. 지금 나왔던 오늘 배웠던 왓츠 케이스가 있고 갈라리디 케이스 있고 나이트 케이스가 있고 이런 케이스들을 서로 수평적으로 분석하고 또 실제로 각각의 아이락과 그죠? 그 아이락을 분석하고 또 실제로 팩트가 뭔지, 스테이트먼트 팩트가 뭔지를 우리가 한 패러그래프로 정리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방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학기 정도 해서 매번 케이스마다 한 번씩 스테이트먼트 팩트를 우리가 한마디로 한 패러그래프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MPT를 볼 때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번 케이스는 뭘까요? In the Matter of Marriage. 로버트 왓슨과 제인 왓슨. 이 케이스니까 결국 부부네요. 부부간의 그죠? 결혼에 관한 문제. 이게 이제 스프링 코드 프랭클린 대법원 케이스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케이스라 보면 되겠죠. 보게 되면 로버트 왓슨 자체니까 남편이 이제 누가 이제 상대방인 이제 부인이죠. 레스판더니까 부인이 과거에 했던 그 사전 혼전 그 계약서가 있죠. 혼전 계약서를 무효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펌한다. 여기 뭐 좀 애매하지만 다 읽어봐야 되겠죠. 이제 이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인의 어떤 남편과의 혼전계약서를 무효한 결정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분은 이제 다투지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제인 왓슨은 이제 그 결혼 전이냐 제인 딜츠죠. 제인 딜츠라는 그런 사람이 남편의 이제 직장에서 일했네요. 비서로서 1969년도 의회 회기 중에 이제 비서로 일했어요. 그때 이제 남편은 이제 프랭클린 주 상원의원으로 있었고 비서가 이제 부인이 된 케이스네요. 그래서 둘이 또 눈이 맞았는지 뭐 또 전 남편을 이제 69년도 7월 달에 이혼을 했네요. 야, 이게 뭐 좋아서 했는지 기존에 있는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간 그런 케이스네요. 그래 말이에요. 1970년도 초반에 두 사람이 이제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위해 약혼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이 지금 2월 중이죠. 2월 중에 남편이 이제 제인과 이제 혼전 계약서를 이제 하기를 이제 상의를 시작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프리마트럴 어그리먼트 자체는 이제 미국의 가족법에서 나오죠. 가족법에서 여러분들 이 프리마트럴 어그리먼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별 큰 영향이 없지만 돈이 많고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재산을 우리가 공개해야 된다는 또 문제도 있고 또 이 혼전 계약서가 어떤 적절하게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성립되느냐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전 부인 그죠? 전 결혼으로부터 내가 이제 이혼했으니까 또 전 부인의 또 자식이 있잖아요. 3명의 자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재산이 있는 것은 그쪽에 다 넘기겠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뭘까요? 제인한테 부인한테 명백한 어떤 의사를 그죠?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앞으로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돈이겠죠. 그것들을 이제 좀 별개로 하고 자, 어떤 이 자신을 이제 그 아들들한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 부인한테 이제 정확한 의사를 이제 전달을 안 한 거죠. 그냥 뭐 속에 이제 담고 있고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내 아들 기존에 있는 세 아들한테는 내가 결혼 전에 어떤 재산들을 우리가 걔네들한테 주겠다 뭐 그런 어떤 그죠? 내심이 있는 거죠. 내심이 있다. 1970년도 3월 초죠. 1970년도 3월 초에 남편이 이제 자신의 변호사로 하여금 이제 곧 결혼을 지으면서 결혼식이 있으니까 사전에 권정계약서를 이제 준비하도록 이제 요청했고 또 변호사가 이제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왜 트랜잭션을 해요. 어떤 계약 자체가 뭐 이게 뭐죠? 그 혼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트랜잭션이죠. 다 어떤 거래죠. 뭐 거래. 뭐 이거 우리가 거래라는 것은 남과의 거래라고 하는 게 다 그렇게 하지만 이런 트랜잭션을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거래를 자신이 로버츠라는 그런 신랑이죠. 신랑을 수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증언을 했고 이러한 사실을 이제 어떻게 돼요? 전혀 신부인 부인이죠. 앞으로 부인 될 사람 주인한테도 이런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통보가 충분히 전해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일주일 정도 두 사람이 이제 변호사와 대동해서 이제 만났고 한 두 차례 정도 사전계약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고 첫 번째 미팅이 1970년도 3월 17일 날 결혼 4일 전 이제 자 이런 선정계약서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야, 이 결혼 4일 전에 만나 얘기했다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죠. 내가 뭐 이게 내가 안 하겠다, 파혼하겠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이라든지 그 법률 효과라든지 또 관련 재산이라든지 이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변호사와 이제 부부들이 하나씩 읽고 이제 샘플이죠. 샘플 어떤 초안이죠. 초안 혼전계약서 읽고 그리고 변호사가 이제 혼전계약서를 이제 드래프를 하겠죠. 여기에는 이제 로버츠의 그 별개 자산, 로버츠의 그 뭘까요? 별개 재산으로 나온 수익과 그죠? 인컴과 어닝스요. 그죠? 이제 이 수익과 그죠? 수익은 별개의 재산이라고 하는 라고 이제 명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패밀리로를 배우게 되면 커뮤니티 프로퍼티 그죠?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있고 세퍼렛 프로퍼티가 있죠. 세퍼렛 프로퍼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결혼 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이죠. 이 세퍼렛 프로퍼티는 결국은 결혼 전에 갖고 있었으면 그대로 결혼 후에도
거의 다 이제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로 규정될 가능성이 많죠. 이것이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이 커밍글이 알죠? 커밍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명시를,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재산에 대한 가치 증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커뮤니티 프로퍼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하게 하죠. 빌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빌딩의 그 어떤 가치 증가도 결국은 부부의 공동의 노력이다 보다 노력으로 본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빌딩 같은 경우는 이 세퍼레이트 프로퍼티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또 나눠야 돼요, 또.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별개의 또 별도의 어떤 사본을 준 거죠. 이제 혼전계약서에. 거기에는 이제 항목별 재산 목록이 돼 있고, 또 읽도록 한 거죠. 다음 미팅에 하기 전에 한번 읽고 와라.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읽고 자시기도 없죠. 뭐 이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조치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패밀리 로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케이스지만,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용어도 알 수 있고, 그죠? 또 실제로 룰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케이스의 특징이죠. 결혼 이제 바로 전날에 두 사람이 이제 혼전계약서를 이제 집행해야 되죠. 집행하기 위해서 만나고, 변호사가 제인한테 그 별도의 변호사를 그죠? 선임해서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하지만 두 사람한테 얘기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좋다. 그래? 다른 사람을 검토한다 그러면 좋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제인의 오빠나 동생한테 하도록 하면 좋다. 그런 뜻인가요? 하여튼 애매하죠. 이게 원래는 변호사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한 계약서의 15조에 보게 되면, 커플스의 두 사람의 그 부부의 그 서명란 바로 위쪽에 보면 어떻게 되면 이 계약서는 각 당사자들이 완전히 읽고, 또 실제로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서 서명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건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 이제 랭귀지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사인을 밑에다 한 거죠. 이건 본인은 직접 변호사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는 또 변호사한테 얘기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치기를 하는 그런 비율적인 또 이 변호사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상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다 상대방이죠. 이 재산의 어떤 성격이나 가치를 우리가 그죠? 확인받은 후에 당사자들이 또 서명을 했고, 또 로버트는 뭐라고 정언했냐면, 자기 부인인 제인 자체가 이 결혼 전날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면 이 결혼이 당연하게 연기됐을 것이다. 언제까지 연기됐을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unobjectionable이랑 objection은 뭘까요? objection은 뭐예요? 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야. unobjection이니까 이의가 없는다. 받아들일 만하다. 이의가 없을 정도까지, 이의가 없을 정도 어떤 계약서가 준비할 때까지 이제
그럼 완전한 내가 원하는 계약서가 준비될 때까지 연기되니까 결혼은 뭘까요? 언제까지? 뭐 하여튼 리뷰해서 변호사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이건 빼라 더하라 해가지고 뭐 일주일이 됐든 뭐 한 달이 됐든 간에 그 이후에 결국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혼전계약서 당시에 이 계약서 당시에 로버츠라는 이 남편은 주식도 있었고 또 실제로 부동산 자체가 스타카 리얼 에스테이트가 33만 달러네요. 제인은 한편 결국은 돈이 없네요. 완전히 그 폴스나 이펙트니까 귀걸이나 몇 개 하여튼 개인의 액세서리나 하여튼 고만 이제 아마 소유한 무일푼인 것 같아요. 이게 무일푼가 33만 달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35억 3억 5천인가요? 엄청 되나? 이 사람도 돈 많지 않네.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1983년도 6월 달에 남편이 이제 83년도에 또 이혼 신청했네요. 이거 뭐예요? 이혼을 신청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이게 세 번째 결혼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83년도 6월 달이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몇 년 만에 이혼한 거죠? 몇 년 만에? 언제 결혼했어요? 자, 1970년도 그죠? 이때쯤 이제 3월 17일이니까 결혼이 어떻게 돼요? 결혼 날짜가 아는 사람 1970년도 3월 21일 날 결혼했네요. 3월 22일 날 3월 21일 날이네. 4일 후니까 1970년도 3월 21일 날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1983년도 13년 만에 이혼했네. 예. 그렇게 됐네요. 이게 하여튼 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네. 채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13년 만에 이혼을 하고 또 본인 자체가 뭘까요?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전 계약 혼전 계약서에 따라서 이제 이 재산을 분할하도록 요청한 거고 당시에 이제 83만 달러 13년 만에 50만 달러가 늘었네요. 그러니까 제인 입장에서 뭘까요? 이게 어떻게 돼? 제인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인은 여러분이 여성분이라 그러면 뭐라 할까요? 내가 가만히 13년 살았지만 네가 이혼해? 당시의 혼전 계약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 법률에 저 문제가 있다.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게 된 거죠. We have long recognized.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뭘까요? 우리가 이게 이제 룰들이에요. We have long recognized 할 때는 이런 게 다 룰들이죠. 자, 소위 계약의 당사자죠. 계약의 결혼의 당사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왔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자산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죠? 공정하게 됐다 그러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혼전계약서 자체는 당연하게 유효하고 우리가 구속력이 있다고 이제 판시하는 거죠. 당연하게 두 온전한 당사자들이 이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별로 없는데 이게 룰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fairly, fair이라는 게 중요하죠. 공정하게. 공정은 뭘까요? 절차적, 그죠? 실질적 혹은 절차적 공정성도 있는 거니까 공정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공정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이게 소설책 비슷하기도 하고 지난 30년 동안에 그죠? 지난 30년 동안 이제 미국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의 이제 검증 원칙을 이제
우리가 개발했다라는 검증 두 가지 방법이 검증 방법이 있어요. 특히